나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며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마자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이 집에서 산지 벌써 15년째. 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정, 그리고 손녀 하나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은 내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좁아졌고, 이제는 이 집이 내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며느리 미정은 벌써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씻고 나와 거실로 가니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준호가 좋아하는 냄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미정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미정이는 참 좋은 아이다. 늘 나에게 살갑게 대하고 준호와 하나를 잘 보살핀다. 나는 그런 미정이가 고맙고 미안했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늘 마음 졸였다. 그래 미정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힘든데 좀 더 자지 그랬니? 아니에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몸에 익었어요. 미정이는 싱크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미정이를 도우려고 다가갔지만 미정이는 괜찮다며 나를 말렸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미정이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했다. 그때였다. 며칠 전부터 미정이와 준호가 밤마다 속삭이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 귀가 어두워졌을까? 아니면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나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과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의 거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내 마음 한구석을 맴돌았다. 나는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준호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고 미정이는 그런 준호의 아내다. 두 사람이 나를 싫어할 리 없었다. 혹시 내가 몸이 불편해져서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괜히 마음을 다잡고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었다. 곧 준호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준호는 나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안심했다.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의 회사 이야기, 하나의 학교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날씨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며칠 전의 기억을 되새겼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준호와 미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 그리고 숨죽인 듯한 대화.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가에 섰다. 여보,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미정이의 목소리였다. 미정이는 늘 나를 생각하는 착한 아이였기에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어쩔 수 없어.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이제는 위험하다고. 얼마 전에 주방에서 넘어지실 뻔한 것도 그렇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 신경 쓸 수도 없잖아. 하나도 신경 쓰이고.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 목소리에서 준호의 피곤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준호가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말, 그리고 신경 쓸 수 없다는 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니?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요양원이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시설도 좋고 또래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야. 전문가들이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훨씬 안심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준호는 미정이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들은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뱅글뱅글 맴돌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머릿속에는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준호와 미정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들의 친절이 그저 가식처럼 느껴졌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버렸다.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다. 나는 한평생을 준호와 남편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홀로 준호를 키웠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준호를 뒷바라지했다. 준호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미정이와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었다. 나는 내 삶에 후회가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니. 내가 그들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니.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나는 서러움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준호와 미정이는 나에게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면 내가 짐이 된다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라고 말해 주었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했을까.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마당에 앉아 무릎을 굽히고 잡초를 뽑고 있었다. 며느리 미정이가 커피를 들고 와서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힘들게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미정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차갑게 느껴졌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잘해주는 걸까? 나는 미정이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잡초만 뽑았다. 괜찮다. 앉아만 있으면 몸이 더 쑤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라도 움직여야지. 나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미정이는 더 이상 나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나는 미정이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쁘고 착한 아이다. 준호는 좋은 아내를 만났다. 내가 더 이상 미정이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 집에는 나의 추억들이 가득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 준호가 어렸을 때 놀던 마당, 그리고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던 이 방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없었다. 나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준호와 미정이에게도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노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이제 와서 그들에게 짐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하는가? 나는 억울하고 서러웠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어젯밤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나는 준호와 미정이를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내 길을 찾아갈 것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준호와 미정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미정가,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나의 말에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볼까 한다. 나의 말에 준호와 미정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짐작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했다고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너희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걱정할 때인 것 같구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준호와 미정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다. 준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미정이는 조용히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미정이가 흘리는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나는 미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울지 마라, 미정아. 내가 떠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찾아가는 것이란다.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미정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의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나는 드디어 그들에게 나의 진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나의 삶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다. 준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 상처만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사과에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준호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준호의 사과를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눈물로 터져 나왔다. 나는 준호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준호도 나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나는 나의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홀가분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눈물이 나에게는 필요한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내일 아침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달라졌다. 준호와 미정이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은 후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물론 그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에 나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숨 막히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내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이 집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평생을 이 집,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밖의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다. 나는 내가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내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준호와 미정이는 내가 독립하겠다는 말을 한 후 나를 더 극진히 보살피기 시작했다. 마치 나의 결심을 되돌리려는 듯이. 미정이는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준호는 퇴근 후 내게 안마를 해주거나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나를 기쁘게 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나는 그들의 이런 모습이 나의 결심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내가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준호와 미정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떠나겠다고 하자 더 내게 매달렸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없었고 나의 마음은 다시금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미정이가 준호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미정이는 준호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로 떠나실까봐 너무 무서워요. 제가 너무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요.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미정이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미정이는 내가 떠나겠다고 하자 진심으로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원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미정이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정이는 내 말에 더 크게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준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준호는 괜찮다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그날 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나는 준호와 미정이에게 나의 진심을 다시 한번 전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 너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너희의 삶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 나의 말에 준호와 미정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나의 결심을 존중해 주었고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내가 살 집을 찾아보았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내가 살 집을 찾아보았다. 나는 도심의 복잡한 아파트보다는 조금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주택을 원했다. 나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꽃을 심으며 살고 싶었다. 준호와 미정이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가 찾던 집은 금세 눈에 띄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다. 집 주변에는 작은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고 근처에는 시장도 있었다. 나는 그 집을 보자마자 나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 장만하기로 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었다. 준호와 미정이는 나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가구들을 새로 장만했다. 나는 나의 취향대로 가구들을 고르고 나의 마음에 드는 색깔로 집안을 꾸몄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이사하는 날, 준호와 미정이는 나를 도와 이사를 했다. 하나도 함께 와서 나를 도왔다. 하나는 내게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하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다, 하나야. 할머니는 외롭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할머니만의 삶을 살게 될 테니까. 나의 말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하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나는 이 낯선 천장에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나는 나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한평생을 준호와 남편을 위해 살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너무나 기대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 작은 텃밭을 살펴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았지만 나는 곧 이 텃밭에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꽃들을 심을 생각에 행복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이 작은 텃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다. 나는 혼자서 식사를 하면서도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붓과 팔레트를 꺼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주택을 그렸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주택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들로 칠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나의 희망까지도 모두 그림에 담아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꿈들을 다시 되찾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며 살고 싶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너무나 기대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그림을 그렸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다. 나의 거실은 나의 그림들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거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나의 거실은 나의 삶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마당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준호와 미정이 그리고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나의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다. 어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저희는 어머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 몰랐어요. 미정이의 말에 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오랜 취미였지만 준호와 미정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그림을 보며 나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준호와 미정이 그리고 하나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평화로운 일상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의 작은 텃밭을 돌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쁜 사람들의 발걸음 대신 여유로운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가끔씩 텅 빈 마음 한구석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흔적이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외로움의 조각이었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방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이 상자는 나와 남편, 그리고 준호의 지난 날을 담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 남편이 써준 편지, 그리고 어린 준호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과거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남편과의 사진은 언제 봐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풋풋하고 행복해 보였다. 서로에게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남편은 항상 나에게 영수가 넌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야 라고 말해줬었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 남편은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나의 동반자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어린 준호의 눈망울을 보며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나는 준호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다. 나의 슬픔은 뒤로 미뤄두고 오로지 준호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바늘에 찔려 피를 볼 때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힘들지 않았다. 준호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 준호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았다. 상자 안에는 준호가 어린 시절 나에게 쓴 편지들도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호는 나의 희생을 알았을까? 준호는 나의 사랑을 느꼈을까? 나는 그저 준호가 행복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준호가 점점 커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사춘기가 되면서 나에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런 준호가 낯설고 두려웠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준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준호가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며 묵묵히 준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준호가 대학에 가고 회사에 취직하고 미정이와 결혼했을 때 나는 준호가 나를 떠나는 것 같아
서운했다. 하지만 나는 준호의 행복을 위해 나의 서운함을 숨겼다. 나는 준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었으니까. 나는 상자 속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다.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은 낡았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었다. 나는 수첩을 펼쳐보았다. 수첩 안에는 내가 좋아했던 시의 구절들과 함께 나의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만의 작은 화실을 갖는 것,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는 것, 나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여는 것. 나는 내가 썼던 글씨들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 남편을 만나고 준호를 낳고 키우면서 나의 모든 꿈들은 사라져 버렸다. 나는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나의 존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잊어버린 채 살았다. 수첩을 덮으며 나의 마음은 다시금 아려왔다. 나는 왜 나의 꿈을 포기했을까? 나는 왜 나의 삶을 버렸을까?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고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동안의 나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다. 나는 수첩을 꽉 움켜쥐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꿈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작은 텃밭에 꽃을 심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들꽃들을 심었다. 나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말을 걸었다. 나는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더 집중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집을, 나의 작은 텃밭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렸다. 나의 그림은 점점 더 생동감 넘치고 따뜻해졌다. 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그림에서 행복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나는 나의 그림을 준호와 미정이 그리고 하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나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특히 미정이는 나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미정이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그들에게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마당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준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나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예전에 저희한테 미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어머니 그림을 보더니 화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나는 놀랐다. 나는 준호에게 나의 그림을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나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 했다. 어머니의 그림에는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어머니가 화가가 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나의 마음은 뭉클했다. 나는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꿈을 준호가 다시 찾아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나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었다. 나는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내 안에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자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었다. 텃밭의 꽃들은 내가 주는 물과 햇살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고 나의 캔버스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채워져 갔다. 준호와 미정이 그리고 하나는 가끔씩 찾아와 나의 그림을 보고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가져갔다. 그들의 방문은 나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행복을 보았고 나의 삶이 그들의 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나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준호의 말에 불안해졌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저는 정말로 어머니께서 저희를 떠나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결심을 되돌리려 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준호야. 너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겠지.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너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준호는 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나는 준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울지 마라, 준호야. 이제는 괜찮다. 너도 나도 모두 행복하게 살면 된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살면 된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준호의 따뜻한 품에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준호는 나를 놓아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작은 개인전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내 그림으로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나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다. 어머니의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니의 그림을 보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준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나는 준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아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어머니의 소중한 꿈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준호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준호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나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준호와 미정이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작은 카페를 빌려 나의 개인전을 열어주었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카페 벽에 걸었다. 나의 그림들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준호를 홀로 키우던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느꼈던 기쁨과 희망까지. 나의 그림들은 나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보러 왔다. 동네 주민들, 준호와 미정이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나의 그림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다. 그때 한 노부부가 내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남편과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제 그림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부부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특히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림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할아버지는 남편과의 사진을 그린 그림을 보며 말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그림에 나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담았었다. 할머니는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한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다.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의 꿈을 다시 찾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며칠 후 나는 준호와 미정이에게 말했다. 고맙다, 준호야. 미정가.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너희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니까. 나의 말에 준호와 미정이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준호와 미정이 그리고 하나와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나는 나의 그림을 계속 그렸고 나의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준호는 그의 회사에서 성공했고 미정이는 그녀의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하나는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의 삶의 새로운 활력이 샘솟자 나는 더 이상 집 안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그림을 그린 후에는 집 밖으로 나섰다. 나는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근처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샀다.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나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활기차게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술 강좌를 발견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강좌에 등록했다. 나는 나의 그림 실력을 더 키우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랐다. 미술 강좌에 등록한 첫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좌실로 향했다. 강좌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었다. 강좌는 매우 재미있었다. 강사님은 친절하고 열정적인 분이셨고, 나는 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강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을 칭찬해주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미술 강좌가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준우에게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준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했다. 어머니, 정말 잘 됐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나는 준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아니다, 준호야. 내가 더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나의 마음도 하늘처럼 맑고 푸르러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며칠 후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침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니, 준호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제가 퇴직하게 되었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회사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니 나는 준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준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준호야, 괜찮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너는 좋은 회사에 다시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준호에게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한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말에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준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나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준호가 안쓰럽고 미안했다. 나는 준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 나는 다시 준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준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준호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나의 전화에 놀란 듯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 괜찮다. 그리고 너도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우리 집으로 와라. 나의 말에 준호는 의아해하며 알겠다고 말했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그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린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골라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하나의 큰 상자에 담았다. 곧 준호가 우리 집으로 왔다. 준호는 나의 집이 그림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준호에게 그림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준호야, 이 그림들은 내가 그린 그림들이다. 나는 이 그림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 나는 이 돈으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준호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나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진심을 느낀 것 같았다. 준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많은 짐을 지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사과에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준호의 등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 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에게 내가 그린 그림들을 주었다. 나는 준호에게 이 그림들을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준호는 나의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돈을 벌고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화가가 되었다. 준호는 나의 그림들을 들고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그의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나의 그림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의 그림에서 따뜻함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의 그림이 가진 순수함과 진솔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호는 나의 그림을 동네 작은 갤러리에도 가져갔다. 갤러리 관장님은 나의 그림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이 그림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림에서 삶의 깊이가 느껴져요. 살아있는 그림이네요. 관장님은 나의 그림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나는 꿈만 같았다. 나는 내 그림으로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나는 관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을 골랐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준호를 홀로 키우던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느꼈던 기쁨과 희망까지. 나의 그림들은 나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시회 날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주민들, 준호와 미정이, 그리고 하나도 함께 왔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행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가 가득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나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남편과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제 그림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특히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림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저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남편은 남편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린 그림을 보며 말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그림에 나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담았었다. 아내는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다. 그림을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힘을 얻었어요.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나의 그림들은 모두 팔렸고 나는 예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나는 그 돈으로 준호에게 생활비를 주었고 남은 돈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 재료들을 사는데 사용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한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다.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의 꿈을 다시 찾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며칠 후 나는 준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들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 그림을 보고 어떤 분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그분은 유명한 미술 평론가시래요. 준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내 그림이 미술 평론가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준호에게 그분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준호와 함께 미술 평론가 박 선생님을 만났다. 박 선생님은 나의 그림을 보더니 진심으로 감탄했다. 어머니, 그림에서 어머니의 삶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림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박 선생님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나의 그림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박 선생님은 나에게 개인전을 더 크게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박 선생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 어머니의 그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박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더 큰 규모의 개인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담은 그림들을 그렸다. 나의 그림들은 점점 더 생동감 넘치고 따뜻해졌다. 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그림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전시회 날, 갤러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기자들도 찾아와 나의 그림에 대해 취재했다. 나의 그림은 신문에 실렸고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화려하게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의 그림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나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언론에서는 나를 늦깎이 화가 또는 삶의 깊이를 담은 화가라 부르며 연일 나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나는 그 모든 관심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나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용기를 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랐다. 어느 날 나는 준호와 미정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미정이는 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를 보면 저도 용기를 얻어요.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미정이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행복했다. 나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준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의 삶을 보며 많은 것을 느껴요. 어머니의 삶은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돼요. 어머니의 삶은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요. 준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나는 나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가 이룬 성공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남편은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해 주었고, 나의 그림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해줬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나의 성공을 가장 기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슬퍼졌다. 그때 준호가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어머니의 성공을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의 그림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나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준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지금도 어머니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화가가 되신 것을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준호의 말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남편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나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나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남편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그림을 그렸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벚꽃이 만발한 공원, 우리가 함께 걸었던 바닷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작은 집까지. 나의 그림들은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나는 남편을 위한 그림을 완성하고 그 그림을 나의 다음 전시회에 걸었다. 전시회 날,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그림 옆에 두었다. 나는 남편에게 나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남편에게 나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하고 싶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위한 나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남편과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한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다.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의 꿈을 다시 찾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며칠 후 나는 준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들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의 그림을 보고 어떤 분이 어머니께 개인전 제의를 하셨어요. 그분은 유명한 화랑 관장님이세요. 준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 화랑 관장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준호에게 그분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준호와 함께 화랑 관장님을 만났다. 관장님은 나의 그림을 보더니 진심으로 감탄했다. 어머니, 그림에서 어머니의 삶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림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관장님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관장님은 나의 그림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관장님은 나에게 개인전을 더 크게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관장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 어머니의 그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관장님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관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관장님의 도움을 받아 더 큰 규모의 개인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담은 그림들을 그렸다. 나의 그림들은 점점 더 생동감 넘치고 따뜻해졌다. 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그림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전시회 날 갤러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기자들도 찾아와 나의 그림에 대해 취재했다. 나의 그림은 신문에 실렸고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화려하게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좁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유명 화랑에서의 개인전은 나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고 나는 이제 김영숙 화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나의 그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화려하게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화려한 삶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평범한 것을 갈망했다. 나는 유명 화가라는 타이틀보다는 그저 따뜻한 이웃, 사랑하는 엄마로 살고 싶었다. 나는 화려한 파티보다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유명 인사들과의 대화보다는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를 더 원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평범한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편지 봉투에는 낯선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는 한 젊은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나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나의 그림에서 그녀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의 그림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그림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이자 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젊은 여성에게 답장을 썼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그녀처럼 꿈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나는 그녀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그녀의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나의 편지에 그녀는 다시 답장을 보냈다. 우리는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통해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편지로 나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는 나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며칠 후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침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니, 준호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제가 퇴직하게 되었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회사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니. 나는 준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준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준호야, 괜찮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너는 좋은 회사에 다시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준호에게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한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말에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준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나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준호가 안쓰럽고 미안했다. 나는 준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 나는 다시 준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준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준호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나의 전화에 놀란 듯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 괜찮다. 그리고 너도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우리 집으로 와라. 나의 말에 준호는 의아해하며 알겠다고 말했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그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린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골라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하나의 큰 상자에 담았다. 곧 준호가 우리 집으로 왔다. 준호는 나의 집이 그림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준호에게 그림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준호야, 이 그림들은 내가 그린 그림들이다. 나는 이 그림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 나는 이 돈으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준호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나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진심을 느낀 것 같았다. 준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많은 짐을 지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사과에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준호의 등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 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에게 내가 그린 그림들을 주었다. 나는 준호에게 이 그림들을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준호는 나의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더 이상 준호와 미정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림 재료들을 샀다. 나의 삶은 풍요로웠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어느 날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들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다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준호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준호는 나의 축하에 기뻐하며 말했다.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림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준호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나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하지만 나는 준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는 너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나의 마음도 하늘처럼 맑고 푸르러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그림을 계속 그렸다. 나의 그림들은 점점 더 생동감 넘치고 따뜻해졌다. 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그림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어느 날 나는 동네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한 노부부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림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할머니는 나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제 그림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내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 할머니는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나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나의 그림에서 할머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의 그림이 할머니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그림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이자 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나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할머니처럼 꿈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나는 할머니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할머니의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며칠 후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침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니, 준호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드린 그림들이 모두 팔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준호가 나의 그림을 팔아서 번 돈을 모두 잃어버렸다니. 나는 준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준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준호야, 괜찮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나는 준호에게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많은 짐을 지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말에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준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나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준호가 안쓰럽고 미안했다. 나는 준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 나는 다시 준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준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준호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나의 전화에 놀란 듯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 괜찮다. 그리고 너도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우리 집으로 와라. 나의 말에 준호는 의아해하며 알겠다고 말했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그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린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골라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하나의 큰 상자에 담았다. 곧 준호가 우리 집으로 왔다. 준호는 나의 집이 그림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준호에게 그림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준호야, 이 그림들은 내가 그린 그림들이다. 나는 이 그림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 나는 이 돈으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준호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나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진심을 느낀 것 같았다. 준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많은 짐을 지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사과에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준호의 등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 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에게 내가 그린 그림들을 주었다. 나는 준호에게 이 그림들을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준호는 나의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더 이상 준호와 미정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림 재료들을 샀다. 나의 삶은 풍요로웠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어느 날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들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다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준호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준호는 나의 축하에 기뻐하며 말했다.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림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준호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나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하지만 나는 준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는 너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나의 마음도 하늘처럼 맑고 푸르러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그림을 계속 그렸다. 나의 그림들은 점점 더 생동감 넘치고 따뜻해졌다. 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그림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어느 날 나는 동네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한 노부부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림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할머니는 나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제 그림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 할머니는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나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나의 그림에서 할머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의 그림이 할머니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그림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이자 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나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할머니처럼 꿈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나는 할머니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할머니의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며칠 후 나는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들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다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준호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준호는 나의 축하에 기뻐하며 말했다.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림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준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준호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나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하지만 나는 준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나는 너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나의 마음도 하늘처럼 맑고 푸르러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그림을 계속 그렸다. 나의 그림들은 점점 더 생동감 넘치고 따뜻해졌다. 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그림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어느 날 나는 동네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한 노부부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림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할머니는 나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제 그림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내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 할머니는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나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나의 그림에서 할머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내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의 그림이 할머니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그림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는 나의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이자 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나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할머니처럼 꿈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나는 할머니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할머니의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